21년 상시 2번 액세스입니다.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에서 정렬이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필드 속성이 아니라 속성 시트가 테이블이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 속성 시트 누르시면 오른쪽에 선택 유형이 테이블이잖아요. 필드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속성 시트 테이블 속성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정렬 기준이고요. 항목 이름만 이렇게 학번이라고만 줘도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띄우고 ASC라고 해도 돼요. 자, 성별 필드를 하기 위해서 잠시만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선택하시고, 자, 남자 또는 여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in을 사용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남자, 쉼표, 여자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외에는 입력받을 수 없도록 유효성 검사가 되는 거고요. 3번 전화번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필수죠. 그리고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입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그 다음 인덱스에 가서 중복 가능 입력될 수 있도록. 자, 4번 과목 테이블 과목명을 IME 모드에 가서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5번 학과 정보 열어서 입력 마스크를 하시고요. 숫자 4자리를 반드시 표시하고 입력될 자리에 곱하기 기호입니다. 학과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입력 마스크에 숫자 4개 하나 둘 셋 넷 세미콜론 세미콜론 곱하기 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두 닫을게요. 2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이고요. 자, 제외하는 거 있고요. 기본키 없음이고 나중에 저장할 때 이름입니다. 외부 데이터 엑셀 찾아보기. 저는 바로 여기로 올 거고요. 신입생 현황 가져오기. 자, 첫 번째 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이고요. 첫 번째 행에 머리글이 있다. 다음 제외하는 거죠. 학번. 지금 학번이 선택되어 있고요. 필드 포함 안함입니다. 기본키 없음. 다음 누르고 이름은 신입생 현황. 마침 닫기 하시면 추가가 되었어요.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들어오시고요. 성적은 있고요. 학생을 끌고 오시고 학번과 학번을 연결하겠습니다. 학번과 학번을. 자, 학번 확인되었죠. 그죠? 자, 무결성 유지와 변경되도록 삭제는 아니니까 두 개를 체크하시면 끝. 폼입니다. 학과별 학생 정보 디자인 보기 하시고 폼 머리글에 그림과 같이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입력하시고 글꼴과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트롤에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눌러서 그림과 같은 비슷한 위치에다가 만들어서요. 학과 회원 정보라고 하시고 다시 선택해서 글꼴은 서식이에요. 그래서 글꼴은 서식에 가서 맑은 고딕 되어져 있고 크기가 20 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속성 시트 여러분 살짝만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 사라졌다면 나타납니다. 기타에 있고요. 기타에 가서 주어진 대로 LBL 제목이라고 우리는 컨트롤을 만들었습니다. 2번 폼의 데이터 추가 불가능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빈 영역 한번 클릭해서 속성 시트의 선택 유형이 폼일 때 자, 데이터에 가보면 추가 아니요. 그 다음에 형식에 가면 탐색 단추 아니요 등을 할 수가 있죠.
3번 폼 머리글의 CMB 조회는 학과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CMB 조회고요. 컨트롤 원본, 컨트롤 원본의 학과 이름, 하위 폼, 자 하위 폼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그러면 하위 폼의 눈금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선택되었고요. 형식에서 특수 효과를 오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5번 하이폼 바닥글의 txt 총 회비는 다음과 같이 총 회비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총 회비는 회원 1인당 1,000원으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회원이 만약에 16명이면 16,000원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회비라는 어떤 필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회비라는 필드가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곱하기 1,000원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xt 총 회비 상자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데이터에 와서 컨트롤 원본에 는 카운트 count. 자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레코드를 다 센다에 곱하기를 와일드카드를 넣었고요. 1인당 1,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곱하기 연산자의 1,000이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회비가 완성되었고, 이 샵 콤마 샵샵 0과 원이 함께 있는 겁니다. 형식 가서 형식에 샵 콤마 샵샵 0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폰보기로 해보겠습니다. 16,000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필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원 1인당 곱하기 1,000원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한 경우에요. 자 다음 폼이 바뀌었잖아요. 폼 닫을게요. 닫으면서 yes 하시고 학생정보 조건부 서식입니다. 성별이 여자인 경우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굵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선택하시고 서식, 조건부 서식, 세규칙, 시기, 필드는 대괄호로 하셔야 되고 성별은 큰 따옴표 여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굵게 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자 성별은 굵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폼이 바뀌었네. 닫아버릴게요. 학과별 학생정보 폼에 머리글 영역에서 보고서 출력을 클릭을 하면 이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는데 이 대화 상자로 연다는 것도 좀 낯선 모습을 봤어요. 자, 그리고 조회는 CMB 조회 상자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과 동일한, 여러분 아까 CMB 조회, 여기 CMB 조회에 이렇게 우리 학과 이름을 바운드한 거 기억나시죠? 필드는 학과 이름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갈게요. 만들기 매크로 보고서를 출력하겠습니다.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 자 보고서 이름은, 자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고요. 여기 창 모드에 보면 대화 상자가 있어요. 창 모드에 보시면 대화 상자가 있고요. 조건 하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학과 이름은 폼스 느낌표, 현재 이 작업하고 있는 폼 학과별 학생 정보죠. 느낌표 CMB 조회에서 선택하는 학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줄 거예요.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은 보고서 출력 확인하시고, 누구랑 연결해야 되냐면 이 보고서 출력이랑 이벤트에 가서 보고서 출력해 주시면 끝.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보기에서 지금 멀티미디어잖아요. 물론 변경해도 되겠지. 정보 처리라고 한번 바꿔보고 보고서 출력 눌렀더니 아직 보고서가 다 완성, 여기 보이네. 정보 처리. 그죠? 정보 처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닫을게요. 자, 이제 그 보고서네요. 자, 보고서 디자인 보기. 학과 이름 머리글은 그룹의 머리글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꾼다. 그래서 형식의 워브면 페이지 바꿈이 구역 전으로 하시면 되고요. txt 날짜. txt 날짜를 찾으시고, 자, 날짜에는 그림과 같이 기본 형식 날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요 now라고 컨트롤 원본은 적혀져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창을 좀 넓게 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날짜가 있나요? 하니까 스크롤을 더 올렸더니 여기 있네요. 자, 기본 날짜를 했더니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날짜,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 기본 날짜 여기 다 있네. 자, 3번 본문의 다른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3으로 설정할게요. 자, 본문에라는 이 영역을 선택하고, 그죠? 본문에 형식 왔더니 배경색이 있고 다른 배경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본문의 txt 순번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룹별로 일련 번호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원본에 는 1. 자, 는 1이라고 초기 값과 일씩 누적하겠다는 뜻이고요. 누적하기를 누르면 그룹이다 모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으로 하시면 했을 때 순번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txt 페이지에는 이렇게 진행하실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띄어쓰기 같은 내용을 잘 신경 쓰시면 되세요. 컨트롤 원본이고요. 등호하시고 큰 따옴표 띄우고 연결 페이지스 연결 큰 따옴표 쪽준 띄우고 큰 따옴표 연결 페이지 연결 큰 따옴표 쪽 띄어쓰기 문자만 잘 하셔가지고 요런 문제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아래쪽에 그와 같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였고요. 자, 다음은 이벤트 프로시저인데 학과별 학생 정보 폼을 여셔서 CMD 단추를 클릭하면 요거 조금만 줄일게요. CMD 단추 아마 요거겠다 그죠?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셔야 되고 yes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을 해야 된다. 타이틀 있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단추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를 하시고 if를 쓸 때는 a라는 뭐 어떤 글자도 상관없다고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시지 박스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요.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해주시고 쉼표를 눌러서 VB Y라고 치시면 yes, no 단추가 나오고요. 쉼표 눌러서 큰 따옴표 타이틀 폼 종료까지 주고 가로를 닫아요. 자, if A는 VB S이면 종료하는 거잖아요. do cmd.close가 되는데 저장 여부를 원해서 스페이스바를 주시면 그 대상이 AC 폼이다. 그리고 쉼표를 누르면 어떤 폼이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폼이 요거잖아요. 학과별 학생 정보. 그래서 학과별 학생 정보라고 주시고 다음 쉼표를 누르면 save yes라고 하시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저장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if의 끝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 보기 닫기를 클릭하면 메시지와 타이틀 yes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종료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쿼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학과 정보 테이블 이용하여서 학과 이름, 담당 교수, 학과 전화번호를 했고요. 학과 담당 교수를 오름차순, 학과 담당 교수를 오름차순으로 하시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뭐 웹디자인 정보 처리되었고 이름, 예, 아주 간단한 쿼리가 되겠네요. 자, 이름은 학과 정보 조회. 2번 쿼리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자, 원본은 하나이기에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지만 저는 쿼리 디자인으로 그냥 할 거예요. 학생 테이블이고요. 유형 변경하시고 학년은 행. 자, 인원수도 행으로 잡을 건데 여기 설명이 인원수는 학번을 이용해라 라고 해서 행으로 하고 학생 인원수니까 개수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인원수 콜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자 여자 성별은 열. 자, 그 다음 여기 크로스 되는 요 두 개는 값이잖아요. 예, 똑같이 인원수와 마찬가지로 학번을 이용하시고 값을 하시고 개수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확인해 보면 예, 위치라든지 데이터는 맞고요. 명을 표시해야 돼요. 10명, 6명이라는 명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이용하는 거죠. 0명 하시고 따로 두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가 올바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름은 학년별, 성별, 인원수. 자, 이제 3번을 하십시다. 3번은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학번 필드 값을 일단은 만들기 시작하고 한번 볼게요. 쿼리 디자인 학생 테이블이고요. 성명, 성별,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학번에 20 또는 21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3개의 필드에는 학번은 없어요. 그래서 추출을 위한 필터를 위한 그죠? 학번이 하나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학번이 20이 아니라 20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를 쓰시고 학번 두 자리를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드에다가 적을 수 있는 거는 필드와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에는 함수를 쓰지 않아요. 조건은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칸이 바로 또는이거든요. 또는 20일이라고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가 일단 정렬을 안 했지. 자,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했는데도 맞나요? 최북일까지. 오,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정답과 비교했으니까 맞는 거겠죠? 닫으면서 S 최근 입학생 조회라고 했습니다. 4번 쿼리 만들게요. 자, 4번은 학생의 참여도와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자, 매개 변수 입력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을 받을 거고요. 해당하는 학생의 참여도만큼 학생 테이블의 비고란에 별을 표시해라. 그래서 지금 참여도를 입력하라는 곳에 3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비고에 별이 3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김상수라고 입력한 곳. 그래서 만약에 참여도에다가 5라고 하고 학생 이름을 뭐 박세진으로 했어. 그러면 박세진의 비고란에 별이 5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해당하는 성명의 비고란에다가 별을 표시할 건데 그리고 함수의 종류가 이 쿼리 종류가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쿼리고요. 스트링 함수가 나왔어요.
자, 스트링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쿼리 디자인을 일단 하나 열 거고요. 우리 엑셀에서 리핏 기억나십니까? 는 리핏 하고 큰 따옴표 미음 한자 그리고 만약에 3을 줬어요. 그러면 별을 3번 반복 표시해 라는 리핏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엑세스에서는 리핏 대신에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 순서가 달라요. 이 순서가 이 횟수를 먼저 주는 거. 횟수를 먼저 아이고야. 횟수를 먼저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카운트 다음에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을 3번 표시해라는 같은 내용이 되는데 스트링은 횟수를 먼저 준다. 그럼 이 3이 뭘까요? 이 3이 바로 참여도를 입력하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서 입력받는 이 3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5라고 입력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받는 그 참여도 횟수 자리에 대가로 쳐서 우리 매개 변수 값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입력하는 매개 변수가 카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런데 이제 이 쿼리가 업데이트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를 하고 그러면 굳이 다 표시를 할 필요는 없겠네. 물론 다 표시해도 되지만 지금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는 참여도보다는 이제 비고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비고를 넣으시고 그 다음 성명 입력 받을 거니까 일단 2개는 필수로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별을 표시해야 되는 거는 비고입니다. 비고의 업데이트 부분에다가 제가 좀 넓혀서 적어 볼게요. 아까 보셨던 스트링을 하시고 3을 입력받을지 5를 입력받을지는 대괄호 참여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입력받는 개수가 3이면 3번을 5면 5번을 별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쉼표 큰 따옴표 미음 한자로 가로 딱 닫아주시면 입력받는 횟수만큼 별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성명은 그냥 평범한 우리 매개 변수죠. 그죠? 성명에다가 성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이게 아니죠. 그죠? 실행을 눌러서 참여도는 똑같이 3을 해보고요. 성명은 김상수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하고 얘를 눌렀고 학생을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김상수의 별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는 매개 변수 값으로 참여도의 3을 성명 김상수를 입력하여 실행한 학생 테이블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대로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쿼리 닫으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